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도 알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의 결혼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재혼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결혼은 결혼이라고 치기에도 좀 어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에서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혼인 기간으로만 쳐도 2주가 안 될 정도로 몹시 짧거든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큰 중대사인 게 결혼인데 어떻게 그 짧은 혼인 기간을 끝으로 갈라섰냐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다시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도 기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역사학 전공 대학 교수세요. 어머니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인품도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지원으로 커오면서 힘든 일은 크게 모르고 살았고요. 참 운이 좋았죠. 저 자체도 평범한 모범생이어서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 식품사업 개발팀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참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 남자, 제 첫 남편인 이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씨의 아버지는 메이저은행 지점장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도 좋은 대학 나와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호감형이었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요. 소개로 만난 저희는 단박에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 조건이나 환경, 성격도 비슷했으니까요.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을 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도 찾아뵙게 되었죠. 저희 집 먼저 찾아뵀었고 그 후 그 민준 씨네 집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셨어요. 표정도 별로 없으시고 말수도 없으시고요. 반면 어머님은 엄청 밝고 명랑하시더라고요. 민준 씨가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비 시부모님의 성격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만나뵈니 어머님은 제 생각과 달리 밝고 활발하신 성격이셨어요. 말투 자체에 애교가 많으시고 말수도 많으시고요. 무엇보다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우, 피부도 하얗고 너무 예쁘다. 우리 민준이가 눈이 높아서 어떻게 결혼하려나 했거든. 영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알고 보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리고 오려고 그랬나 보다.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는 어머님이 감사했는데 도리어 민준 씨는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 너무 듣기 좋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새아가. 네.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민준 씨 본가 말고 한정식 집에서 다 함께 만났거든요. 제가 가자미 구이를 잘 먹자 일부러 제 앞에 갖다 놔 주시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 많이 먹어? 네. 복스럽기도 해라. 우리 서정이 예쁘고 복스러워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 아니에요. 없어요. 어머님 딴에는 저 칭찬해 주시려 하신 말씀 같은데 아버님은 표정을 확 굳히시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책을 떨어? 밥 먹는데. 엄청 싸늘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은 눈치 보시더니 알겠다면서 조용히 식사만 하시고요. 저는 그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안하실 것 같았는데 민준 씨도 그 모습이 익숙한 듯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그때 그 집 분위기를 좀 알 것 같았어요.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님. 원래 성격은 밝고 명랑하신데 그런 아버님 옆에서 주눅 들어 사시는 어머님. 그리고 그런 게 익숙해 보이는 민준 씨까지. 화목한 저희 집과는 다른 분위기라 좀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또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다 비슷할 순 없으니까요. 그날 헤어지기 전 어머님은 따로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연락처를 드렸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퇴근 시간쯤 어머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 오셨다면서요. 급하게 나가보니 어머님이 계셨어요. 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 생각나서. 아, 그러셨어요? 약속 없으면 뭐 밥이라도 먹을래? 네,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과 근처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식사 자리보다 저랑 둘이 있으니 훨씬 밝고 재밌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물으셨어요. 신혼집은 어디서 한다고 했지? 저는 어머님의 질문에 의아한 기분으로 대답했죠. 네? 민준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애니? 무뚝뚝해가지고 지 알아서 한다고. 아, 정말요? 여기서 그렇게 안 멀어요. 짐은 다 넣었고? 네, 큰 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결혼한다는데 지 알아서 한다고 신경 끄라고 하니까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아들들이 다 그렇죠 뭐.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정이처럼 사근사근한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우리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자. 네, 저야 좋죠. 저기 신혼집 한번 구경해 봐도 돼? 민준이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할 때 와보라는데 나는 좀 궁금해서. 네,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기로 했어요. 집은 민준 씨가 해왔고 저는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었죠. 결혼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세감살림만 들어있는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어머님이 슬쩍 보시더라고요. 혹시 민준이 생일이니? 아, 네. 민준 씨가 그렇게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봤으니까 나중에 비번 바꿔. 아, 아니에요, 어머님. 보셔도 상관없죠, 뭐.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님과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본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좋고 예쁘게 해놨다. 너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은 저희 집 가구도 만져보시고 식탁도 손으로 쓸어보시더라고요. 나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에이, 어머님 댁은 더 좋잖아요. 남편 본가는 훨씬 평수가 큰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입을 삐죽이시더라고요. 그래 봤자 뭐. 그러더니 어머님은 안방도 들어가 보셨어요. 어머, 이 침대 엄청 좋은 데 거잖아. 여기 주문 제작하는 거기 맞지? 엄청 비쌀 텐데. 저희 엄마가 침대가 좋아야 건강에 좋다고 좋은 거 해주셨어요. 세상에 너무 좋다. 어머님은 침대 끝에 앉아보시더니 너무 좋다는 말을 연발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진 어머님이 리액션도 참 잘하시고 소녀 같으신 부분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 시간이 흘렀고 저는 남친과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지인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쳤고 신혼여행도 바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모리셔스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고급 리조트의 이국적인 풍경,
그곳에서 즐거운 휴양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저는 여동생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통화돼? 말해. 저는 늦은 밤이었고 동생은 오후인 시차였습니다. 동생은 뭔가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형부 있어? 자는데? 언니, 엄마랑 나랑 오늘 얼마나 기막힌 일 있었는 줄 알아? 무슨 일? 언니가 언니네 집 정수기 설치 때문에 언니 신혼집 좀 가 있어 달라고 했잖아. 정수기 설치 기간이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가 돼서 제가 동생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지. 엄마랑 나랑 언니네 신혼집 갔거든? 근데 왜? 내가 기가 막혀서 언니네 신혼집에 언니네 시어머니가 있어. 게다가 옆에는 웬 이상한 남자랑 같이. 뭐?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비어있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계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옆에는 웬 남자까지 있었다뇨. 무슨 남자? 누군데? 언니네 시어머니 애인인 것 같던데? 애인?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일단 자고 있는 남편을 피해 드레스룸 쪽으로 가서 통화를 마저 했죠. 정말이야? 엄마랑 나랑 집에 들어갔는데 딱 봐도 이상한 거야. 집이 어수선하고 식탁 위에는 뭐 먹고 올려둔 포장지까지 있고 이게 뭔가 해서 보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언니네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야. 서로 놀라서 소리 지르고. 언니네 시어머니 딱 봐도 거기서 자다가 나온 것 같더라고. 엄마가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여기 왜 있느냐고 하니까 도리어 엄마더러 사부인은 여기 어쩐 일이냐 그래. 우리는 정수기 설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언니네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가 정수기 설치하는 거 기다린다고 우리더러 자꾸 가라는 거야. 뭔가 이상해서 엄마가 안방을 확 들어가니까 언니 침대에 웬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니까? 엄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지르니까 언니네 시어머니하고 그 남자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엄마랑 나랑은 이걸 뭘 어째야 되나 싶다가 결국 언니한테 전화한 거야. 여동생의 말은 들어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희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오신 것, 거기다가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고 그 애인을 저희 신혼집으로 끌어들이셨다니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일단 끊어봐.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인데 민준 씨는 더 큰 충격일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참이나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민준 씨가 자다 깼는지 저를 찾으러 드레스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민준 씨더러 앉아보라고 하고 이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냐며 날뛰긴 하는데 그게 어머님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왜 남의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 짓거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어머님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원래 아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자기야, 혹시 어머님한테 애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제 물음에 민준 씨도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한참의 고민 끝에 민준 씨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실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어?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시부모님을 만나 뵀지만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이혼하셨다니 언제? 나 고등학교 때 엄마가 바람 펴서. 바람? 바람 나서 자식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다 나 대학 때 다시 만났는데 서로 연락은 잘 안 하고 살았거든. 그러다가 나 결혼해야 되니까
엄마 자리 좀 부탁한다고 말했지. 민준 씨의 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다고 그냥 말하면 되지. 굳이 제 앞에서 이혼 안 한 척 연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온 가족이 전부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자기가 이상하게 볼까봐. 자기네 집은 다 사이도 좋고 단란한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도 전에 색안경 끼고 볼까봐 그랬지. 나를 그렇게 봐? 차라리 미리 말을 하는 게 낫지. 지금이 더 이상해. 어차피 바로 들통날 걸 왜 속인 거야? 결혼하고 나선 말하려고 했어. 근데 하여튼 엄마 진짜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나저나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알고 비번은 어떻게 알았지? 혹시 네가 알려줬어? 내가 알려드린 건 맞아. 궁금해하시길래. 어쩐지 결혼하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르신다길래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진짜 우리 엄마 거머리 같아. 지겨워. 저는 그 순간 민준 씨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를 거머리 취급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거머리 취급할 정도로 싫어하는 엄마인데도 결혼할 때 저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이혼 안 한 것처럼 연기를 시킨 것도 이상했고요. 그 순간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민준 씨는 심란하고 꿀꿀한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침대를 보니 어머님과 외간 남자가 뒹굴었다는 생각에 너무 더럽고 쓰기도 싫더라고요. 남편도 제 기분을 알았는지 원래 쓰던 매트리스는 자기가 처분하고 새 걸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제 기분도 별로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해 욕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다시는 얼굴 볼 생각 하지 말자면서요. 남편은 엄마랑은 인연 끊을 거고 그냥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모든 걸 알면서 연기에 동참한 시아버지가 다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다음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엄마도 너무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이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연기까지 하면서 속이려고 한 게 너무 기막히다면서요. 게다가 이서방 엄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애인이라는 남자랑 아들 신혼집에서 그러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이게 정상적인 집이 맞느냐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랑 대화 도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저희 집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가방에서 지갑이 흐른 것 같은데 좀 찾아봐 줄 수 있냐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소리 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찾아보니 협탁 밑에 지갑이 있더라고요. 여기로 찾으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참나, 지갑 찾아달라고 전화 온 거야? 여기 온대. 잘됐다 차라리. 한번 물어보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왔어요. 어머님은 부끄러운 것도 없으신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내 선물은 없어? 네? 아니요. 그 멀리까지 가놓고 왜? 잘 놀다 오지. 저기 내 지갑은? 안에 있는데요. 저희 엄마 와 계시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사부인께서?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셨어요. 저희 엄마도 떨떠름한 기분으로 물어보셨죠.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서. 별 뜻은 없고요. 서정이가 초대해줘서 그때 잠깐 여기 왔었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고. 그래서 다시 잠깐 와봤어요. 아들네 집이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딱 보니까 애들 신혼여행 간 기간 동안 여기서 계속 지내셨던 것 같던데. 그 남자분이랑. 오래 안 있었어요. 한 이틀 있었나?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빈집이고 잠깐 쓴 건데 그게 이렇게 사람 몰아세울 일인가요? 다른 집도 아니고 아들 집인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참 성격 좋고 다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뻔뻔함 그 자체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주인도 없는 빈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애인이란 분이랑 이틀이나 지내셨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가요? 얘 서정아, 너 착해 보여서 좋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른한테도 눈 동그랗게 뜨고 할 말 다 하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 이혼하셨으면서 무슨 시어머니예요? 게다가 이 일로 민준 씨는 다시는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라던데요. 참나. 얘, 너 그러면 너네 남편한테 똑바로 전해. 안 보고 사는 건 안 보고 사는 거라도 돈은 똑바로 보내라고. 무슨 돈이요? 엄마 행세해주는 돈. 네? 아니, 돈까지 받고 해주신 거란 말이세요? 참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기막힌지 머리 싸매고 아무런 말 안 하시고요.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민준 씨 엄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돈 받고요. 걔도 나 엄마 취급 안 하는데 내가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님이 애초에 바람나서 민준 씨 버리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민준 씨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참나, 부부는 부부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 어머님은 언짢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 지갑이나 내놔. 저기 올려뒀어요. 어머님은 지갑을 챙기더니 나가기 전 저를 쏘아보며 그러시더군요. 그래, 나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도망간 거 맞아. 근데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시아버지 될 사람, 민준이 애비, 그 사람한테 내가 걸핏하면 맞았어.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툭 하면 맞고 살았다고. 나도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워서 그래서 남자 만난 거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내가 민준이 걔한테 같이 도망가자고도 했어. 근데 민준이 걔가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 엄마는 집불도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키우니 해. 부모 이혼했다고 하면 자기 앞길 막히니까 괜히 엄마도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라고 하더라. 그게 맞고 사는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가 그때 남편이고 자식 새끼고 정 다 떨어져서 결국 다 버리고 도망간 거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하지 마라. 나도 정말 한 맺힌 거 많은 사람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악을 쓰더니 지갑을 챙겨 가버리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어머님의 말도 참 충격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랜 기간 아버님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걸 지켜본 민준 씨가 자기 앞길 막히니까 엄마더러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살라고 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기막혔습니다.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이셨고요. 게다가 시아버지도 평생을 그렇게 아내에게 폭력을 썼던 가정폭력범이라니 진짜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넓고 좋은 집에 직업 좋고 여유 있는 아버님과 밝은 어머님, 능력 있고 젠틀한 민준 씨까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가정인데 진짜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 일을 아빠에게 다 알리셨고 저희 아빠도 그런 집하고 연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요. 저희 집에 꿀리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와 남성 평력이 있는 어머니, 거기다가 그런 사실을 자기 앞길 막는다는 이유로 묵인하기 바빴던 민준 씨까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당연히 민준 씨도 난리가 났죠.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건 잘못했지만 이혼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면서요. 그 과정에서 결혼식 올린 지 몇 주도 안 돼서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자신의 관계와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단호하게 헤어지자는 뜻을 내비쳤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혼수품도 다 빼왔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일방적이라며 난리를 쳤고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 해도 헤어지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끝을 내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 씨는 이게 다 자기 엄마 때문이라며 끝까지 자기 앞길 막는다고 원망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외간 남자와 저희 신혼집에서 그렇게 한 건 기가 막힐 일이고 저희의 이혼에 결정적인 일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이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그 때문이 아니라 민준 씨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삶의 반려자로 맞이하는 부부관계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일은 다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충 넘기고 덮는다고 해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 탄로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좋은 것만 앞에 남겨두고 싫은 것, 부끄러운 것은 가두고 숨겨두면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다 터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사가 그 남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끝까지 속이고 감추려고만 한 건 그 남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후 몇 년이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떳떳해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도 앞길 막는다며 엄마만 원망할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도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